지난 한 주 동안에 올랐고 이번 주 초반에는 약간 밀리면서 시작합니다.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? 큰 그림 그려보죠. 유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대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시장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에 있어서는 유동성 장세다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돈을 좀 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과연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? 국내에서 뭐 공매도도 이제 조만간 다시 재개가 되고 또 신용대출을 막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도 예전만 같지는 않은데요. 부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?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유동성에 대한 흐름은 또 미국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. 다행히 이제 그 주말에 미국 예산안 결의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그 유동성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국내적인 그런 상황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객 예탁금이 뭐 60조 중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에 좀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그 뉴딜 펀드라든지 ESG 펀드에 대한 자금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플러스 기관에 대한 매수도 일단은 다시 한번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도 좀 유동성 여건이 여전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국내외 유동성 장세는 그럼 지속된다. 일단 예스라는 결론부터 안고 출발해 보겠습니다. 세부적으로 이 해외 상황부터 좀 보죠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안이 앞서서 하원은 먼저 통과를 했고 이제 좀 상원까지도 가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어떤 내용들 담겨 있나요? 네, 일단 그 2월 5일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상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를 했습니다. 뭐 찬성 51표, 반대 50표이기 때문에 되게 박빙이었는데 일단 찬성으로 해가지고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예상 조정 결의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진행이 되는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부양책은 다시 한번 하원으로 내서 또 최종 판결을 하고 최종 결정은 또 상원에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그 부양책에 대해서 1조 9천억 달러, 하나로는 한 2,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인데 그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하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좀 통과할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부양책도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고 그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부진을 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1월 미국 실업률이 6.3%를 기록을 했는데 그 고용 건수는 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. 낮은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일단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4.9만 건, 그러니까 예상치는 5만 건 이상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소폭 못 미쳤고 제조 고용자 수는 1만 건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자 수가 이럴 땐 좋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 고용이 좀 낮은 상태에서는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, 일단은 이제 3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3월 중순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시행이 되고 이제 부양책으로 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 이 효과가 일단은 올해 3분기까지는 이 부양책이 효과가 이제 올해 3분기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내부의 이슈로 눈을 돌리자면 아무래도 연초 시장을 이끌어 왔던 것이 애플카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컨셉의 종목군들이었고 이 재료가 소멸된다면은 또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. 오늘 아침에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이 생산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또 일축하기도 했습니다. 이 이슈의 파급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일단 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주말에 이 이슈가 좀 크게 논의가 돼서 되게 좀 관심이 높아졌었는데 일단 외신에서 먼저 이제 애플이 현대차 그룹과 그 애플과 협력이 논의가 중단이 됐다. 재개 시점도 불확실하다가 보도가 되면서 좀 많이 이제 불안한 상태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조회 공시 답변일이 오늘까지였는데 그래서 또 조회 공시에 답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회 공시 관련된 내용은 그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된 공동 개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
일단은 답변 내용은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그 개발 요청이 이렇게 그 다수 기업으로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다.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애플과의 관계를 좀 거론을 했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없어진 그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애플하고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일차적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그 이제 현대차 그룹과 지금 중단이 돼 있지만 재개할 걸로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현대차에서는 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의를 진행하지 않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서 일단은 지금 그 애플과의 관계는 지금은 일단은 좀 보류로 그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애플카 모멘텀이 굳이 아니더라도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미래차 사업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제 애플과의 이슈는 뭐 오늘까지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부터 현대차를 봐야 되는 시점은 이게 또 다음 주죠. 다음 주 2월 16일 날 그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 EGMP에 대한 그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일단 지금 아이오닉 5가 그 2월 16일 날 온라인 행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적용된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그 일단 관심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출시 일정은 이제 3월에 유럽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될 예정이고요. 국내에는 일단 예상되는 시점으로는 2월 22일부터 이제 사전 주문을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4월 중으로 이제 출시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북미 시장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좀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월 16일 날 오픈이 되면 이제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한국에는 한 4월 정도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현대차가 출시하는 아이오닉 5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이제 그 EGMP를 통해서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그 가치가 높아지면 같이 EGMP를 보유한 이제 현대차에 대한 기술력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이오닉 5에 이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어떤 기능이 좀 뭐 탑재되어 있는 걸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OTA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. OTA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OTA가 내비게이션과 일부 기능에 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반자율주행 수준의 그 주행 보조 기능이 일단 탑재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44인치 증강 현실에 대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될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사이드 미러에 이제 카메라 시스템이 적용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좀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 자체적인 이 아이오닉2도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갈까? 요즘에 계속해서 뭐 협약 체결 소식이 좀 나오던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. 네, 일단 그 주말에 그 현대차가 이제 1차, 2차에 대한 배터리 사용 그 업체를 선정했는데 3차 물량에 대한 이제 수주 부분이 이제 확정된 게 좀 언론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2023년 이후에 출시되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전체 이제 세 차종이 좀 출시될 걸로 좀 예상되는 가운데 그 두 개 차종은 CATL이 적용이 되고 한 개 차종은 SK 이노베이션이 좀 적용될 걸로 좀 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좀 중국 시장을 좀 겨냥을 해서 중국 CAT의 그 배터리를 좀 장착한 게 아닌가 싶고 국내에서는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배터리사를 선정한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전체적인 전략은 뭐 중국과 그다음에 북미,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그 전기차에 대해서 좀 계속 확대돼서 그 출시해서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제 전기차도 그 배터리가 가장 좀 핵심인데 이런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된 점도 다른 이제 전기차 대비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없어서 지금 접종이 잘 안 된다고 하죠. 미국에서는 슈퍼볼 경기가 또 간밤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트리거 되는 거 아닌가 걱정들도 좀 하던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간략하게 알려주시죠. 네,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다 보니까 좀 접종 건수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건수가 1억 건이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접종 이후 한 달 반이 좀 지난 상황인데 일단 1억 건이 좀 돌파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2월 초순부터 이제 영국, 그다음에 중순에는 미국, 그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좀 시작된 상황이고요. 일단 2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이 3,500만 건, 영국이 1천만 건, 이스라엘 500만 건이 접종됐습니다. 근데 지금 접종률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게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접종률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전체 그 인구 대비 접종률이 58%까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이 그 접종률이 높아서 집단 면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을 주로 접종했기 때문에 화이자에 대한 백신 기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3주 동안에 이제 그 백신 접종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은 60세 이상 인구 집단을 했을 때 확진자가 41%가 감소를 했고 입원 수도 31% 감소, 중환자 수도 24%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단 화이자 백신에 대한 효능이 이스라엘에서 좀 확인되고 있어서 일단 접종 율이 올라가면은 좀 코로나는 좀 잡히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은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금 시점에서는 최대한 부양책 효과가 있는 올해 3분기까지 그 최대한 그 접종률을 그 많이 올려야 되는 글로벌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백신이 또 접종률이 좀 낮은 하나의 좀 원인으로서 이제 백신 생산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인데 글로벌하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 CMO 업체들이 전체적인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내 CMO 업체들이 그런 수주를 받아서 생산한다면은 그 가치도 국내 백신 CMO 업체들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짧게 큰 그림 네. 그려볼까요? 네네. 일단 지금 시장이 오늘 이제 현대차하고 애플 관계 이슈 때문에 이제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유동성 장세에 대한 움직임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유동성 장세가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그래도 지금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그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